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고집과 아집이 너무 강한 예비 홀 시아버지로 인해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얼마 전 너무나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과 환경까지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아 버린 것이지요. 그 사람과는 얼마든지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환경들이, 사람들이 절 자신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 그 사람과의 2년간의 연애 끝에 함께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걱정을 내비추셨습니다. 저희의 연애를 가까이에서 본 엄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홀어머니도 아니고 홀아버지와 지낸다는 것을 마음이 걸려 했습니다. 물론 그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걱정한 부분은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짧게 짧게 막노동이나 알바 같은 일을 하시며 용돈 정도 벌어 쓰시고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핑계들로 일을 그만두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같이 살면서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사시다시피 하신 거죠. 엄마의 걱정이 부모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같이 살고 계신 아버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은 인근의 집으로 구해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꾸미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아버님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가장 큰 고민이긴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자신에게도 어려운 문제였다고, 그래서 제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님과 먼저 다 이야기를 마무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분명 남자친구에게는 아버지이기에 그런 결정이 당연하지만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두었다고 하니 고마웠어요. 엄마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전에 듣는 것만으로는 아버님이 워낙에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 제가 결혼 후에 끊임없이 챙겨야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딸 가진 엄마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결혼해서 시집살이 당할까 하는 걱정이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이니 자식으로서 챙기는 게 맞지만 정도를 넘어서까지 챙기거나 며느리라고 부려먹거나 막대하면 저도 참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엄마는 자꾸만 한숨이 나온다고 시어머니가 있으면 또 그래서 걱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시부모 두 분이 다 계셨으면 지금 같은 이런 걱정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엄마의 걱정이 조금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남자친구가 교통정리를 다 해두었는데 엄마는 왜 자꾸 걱정을 하시나 싶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상견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상견례를 생각하고 계셨고 남자친구에게 아버님에게 상견례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상견례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상견례 없이 진행하라고 하더랍니다. 자신은 아들의 결혼에 반대할 생각 추호도 없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도 없고 부탁받고 싶은 것도 없다고 예단은 바라지도 않고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니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잘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니 그래도 자식을 나눠 갖는 것인데 만나서 식사 함께 하며 얼굴은 봐야지 않냐고 결혼식장에서 사돈을 처음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십니다.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식사 자리라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한사코 싫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나오시는데 본인은 혼자 나가야 하는 게 싫다면서요. 안 그래도 호래비인 거 속상해서 동창회나 친목회에서 부부 동반 모임 만들면 탈퇴를 해버릴 지경인데 자신이 상견례를 왜 나가냐고 가서 사돈들 앞에서 기 죽으라는 거냐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저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인사를 나누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싫다고 하니 어째야 할까요? 결국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찝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이 일반적이지 않구나. 고집도 세고 아집이 장난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기 전 한 번은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절 보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도 살림할 사람이 생겼다며 집이 번쩍번쩍해지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살림이야 저도 하겠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살림해줄 사람을 기다리기라도 한 양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도 참 기분이 별로더군요. 남자친구는 눈치를 채고는 아버님과 따로 살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옛날 분이라 저렇게 이야기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따로 나가 살 돈은 있으신 거냐고 혹시 아버님 집을 당신이 해주거나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주저주저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냐고 아버님 집을 해줘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원래는 아버님이 같이 살겠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자신도 싫었지만 저는 더더욱 싫을 것 같아서 분가해서 각자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자신은 돈이 없다고 그러면 자신이 이 집에서 살 테니 남자친구 보고 신혼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그 집은 처음부터 남자친구 집이었습니다. 월세를 전전하며 사는 곳이 너무 싫어 남자친구가 학생 때부터 알바하며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전세로 살다 집주인이 집 판다고 해 저와 사귀기 직전이었던 2년여 전 어렵게 직접 구입까지 한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아버님이 살겠다고 남자친구에게 신혼집을 구해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럴 순 없었던 남자친구가 아버님에게 혼자 지낼 만한 집을 구해 드릴 테니 분가해서 각자 살자고 했다더군요. 그러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더랍니다. 참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째야 하나.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신경 쓰이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었는데 막상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더군요. 처음엔 집을 마련해 드렸지만 이후엔 월세를 매번 내드려야 할 것 같고 또 이후엔 생활비를 그리고 노후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버님을 어디까지 케어해 드려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마련해 드린다는 것도 좀 당황스러운데 집만 마련해 드리면 알아서 사실 수 있는 게 맞아? 우리 아버지도 이래. 당연히 아버지가 알아서 살지. 그러기로 하고 집 구해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보같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분가하면 알아서 사시겠지. 아들에게 더는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알아서 사시려니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버님이 사실 집은 구했냐, 언제쯤 분가를 하실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구하는 중인데 계속해서 아버님이 보는 집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또 고집을 부리고 괜히 심통을 부리는 것이겠지요. 안 봐도 그려져 알 수 있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2달 전까지는 아버님 집을 구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리모델링도 하고 신혼살림도 마련해 채우지 않겠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조금은 난감해하면서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을 3개월 남긴 시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 이제는 한 곳, 두 곳 아프신 것이었지요. 진단을 받은 날엔 몸이 많이 좋지 못해 병원에 갔다가 엑스레이부터 해서 초음파, CT까지 모두 찍었고 거기에서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부정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계속 관리를 해주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진단을 받고 난 이후로 간간히 하던 알바도 하지 않으시고는 자신은 아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며 들어 누우셨습니다. 일단 집을 구하는 일도 스톱이 되고 말았지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야 한다며 아버님이 항상 같이 집을 보러 다니셨는데 아파서 누워 계시니 당분간 집을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루 이틀, 일주, 이주 시간이 흐르니 점점 답답하고 아버님이 집을 구할 생각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전체 스톱하자고 했어요. 아버님과 관련된 일이 정리가 되어야 결혼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앞서 결혼 준비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님은 큰 병이 아니니 치료를 하고 집도 최근에 본 집 중 선택하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가시지 않았어요. 급할 거 없으니 그게 언제이든 조금 쉬었다 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계속된 말에 더 이상 어쩌지 못하며 계속해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병원에 누워 매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고 계셨고 퇴원해서도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겨우 밥 먹는 것만 스스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픈 건 맞겠지만 과한 꾀병이 더해졌다는 걸 알기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저를 한번 보자고 부르시더군요. 별로 뵙고 싶지 않았지만 딱히 뵙지 않을 이유도 떠오르지 않아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은 절 보더니 다짜고짜 자신이 아파서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제 팔자라고 생각하라며 그냥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남자친구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지 난감해 하더군요. 저는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약속과 다른 말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아프신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분가를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집을 먼 곳으로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인근으로 얻는 것이니 자주 찾아뵙고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자신의 부정맥도 있는데 갑자기 자다 심장마비라도 오면 어떡하냐고 자신이 외롭게 혼자 살다 그런 일이라도 생겨 죽게 되면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힐 거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 말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지금 상황에서 분가를 해 따로 살자는 건 자신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너무 난감해 남자친구를 보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난감해 어쩔 줄 모르더군요. 이 사람은 바보같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는 아버님과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서 각자 생각 좀 해보자고 하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일어서는 제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시집도 오기 전에 시아버지 길을 누르려고 하네. 아이고 뭐 시집살이는 시애미들만 시키는 줄 아나 보지? 그보다 더한 시애미들도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이냐고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신도 저런 아버님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 당황스럽다고. 그런데 아버님이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프시고 나서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혼자 지내게 될 상황들이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 했어요. 물론 혼자 계시는 부모님이 짠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남자친구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본인 쓸 거 다 쓰고 일하고 싶을 때만 하며 아들에게 손 벌리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완벽하게 분리 독립하여 사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아버님과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결정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결혼 준비는 잠정 보류한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만난 남자친구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버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갑자기 아버님을 왜 모시고 사냐고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것을 보니 노쇠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아버지를 꼭 혼자 살게 해야겠냐고요. 자신이 하루아침에 죽고 사라지면 그 죄책감을 다 어쩌려고 하냐고. 아내 일찍 죽고 혼자 아들 키워놨더니 고려정도 아니고 작은 방 하나 있는 그런 집에 넣어놓고 장가 가려는 거냐고 하더랍니다. 아버님이 정말 죽자 사자 열심히 아들을 키웠으면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시던 분이었어요. 문제집 살 돈 없어 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 아버님은 아들이 알바한 돈으로 소주를 사 먹었다는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고 뭘 하고 사는지 관심도 없는 분이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갑자기 자신을 책임져 달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프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죽을 병도 아니고 힘든 병도 아니고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되는 병인데 왜 저리 죽는 소리를 하며 아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버님에게 휘둘리는 남자친구였어요. 전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건데 그 사람이 그리 휘둘리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로지 그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아버님 때문에 끊임없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내 짝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와 다른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든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전 아버님을 모시고 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날 며느리가 아니라 살림하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이제만 환갑밖에 되지 않은 젊은 아버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반응을 미리 예상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래서 그냥 같이 살고 싶다는데 차마 모른 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해서 맞벌이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아이도 봐주실 수 있고 하다못해 밥이라도 지어놓지 않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추워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는 남자친구에게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화가 나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는지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밉지만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더욱이 아버님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렇게 나오시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 공경해야지요. 하지만 그것도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처럼 나아졌다고 부모 노릇하고 부모 대접 받으려는 것을 저는 그냥 그러려니 내 팔자려니 하며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버님에겐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고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아버님은 절대 모시지 살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매정하고 나쁜 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초에 끝까지 모시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절 계속해서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못하겠으니 아버님과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에 남자친구는 놀란 듯 했고 제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도 그저 각자 생활하면 된다기에 더 듣고 싶은 말도 없다고 난 그냥 이 결혼 못하겠으니 그냥 아버님과 평생 알콩달콩 살라고 하며 파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절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저희는 파혼을 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아프면 부모도 아니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입장에선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조금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사랑만 쫓기엔 제 인생도 너무 소중했기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요. 전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민일 뿐 그저 그 사람이 앞으로도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